2025년 11월 1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라운드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가나의 A매치 평가전. 전반전의 흐름은 다소 답답했다. 상대의 거친 압박과 밀집 수비에 막혀 슈팅은 단 한 개에 그쳤고 3만 관중의 탄식은 깊어만 갔다. 이대로 2025년의 마지막 A매치를 득점 없이 끝낼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경기장을 감돌던 순간 흐름을 단숨에 뒤바꾼 것은 역시나 이강인 24-8이 생제르맹의 왼발이었다. 후반 18분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이 아닌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가나 수비진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 짧은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이강인의 왼발을 떠난 공은 마치 유도탄처럼 페널티 박스 안으로 휘어들어갔다. 날카롭고도 우아한 궤적. 그 끝에는 A매치 데뷔골을 노리던 이태석 23 아우스트리아 빈 의머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쾅! 이태석의 헤더가 골망을 흔드는 순간 상한벌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1대0 승리를 확정짓는 결승골이자 이태석의 A매치 데뷔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눈은 득점자인 이태석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창출해낸 이강인의 발끝에 머물렀다.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었다.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죽음의 공간 닷전으로 정확히 배달된 그 패스는 이강인이 왜 현재 유럽 무대에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 메이커로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자료였다. 경기 후 이강인은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 동료들이 한 팀이 되어 잘 준비했고 열심히 뛰었다며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답답했던 경기 흐름을 개인의 기량으로 단번에 뚫어내는 능력. 이것은 크랙을 넘어 경기를 지배하는 마에스트로의 경지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가 파리 생제르맹 PSG이라는 거함에서 어떻게 생존을 넘어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강인은 KBS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 속의 천진난만한 소년이었다. 혹은 대표팀 소집 때마다 형들에게 안기며 장난을 치던 사랑스러운 막내 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나전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선 이강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소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팀 전체를 아우르는 차기 리더의 묵직한 존재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단연 이강인이었다. 그러나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서 그가 꺼낸 첫마디는 자신의 활약상이 아니었다. 골 넣은 선수들뿐 아니라 다들 열심히 뛰었다. 특히 경기 못 뛴 선수들도 있다. 저도 그런 시간이 많았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팀을 도우려는 마음이 정말 고맙다.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잠시 침묵하게 만들 만큼 성숙하고 울림이 컸다. 과거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실력은 확실했지만 전술적 이유로 벤치를 지켜야 했던 서름. 그리고 PSG 이적 초기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들쭉날쭉한 출전 시간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대목이었다. 이강인은 자신의 화려한 플레이 뒤에 가려진 벤치 멤버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승리의 공을 그들에게 돌릴 줄 아는 품격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 LAFC에서 활약 중인 영원한 캡틴 손흥민을 떠올리게 한다.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에서 지난 10년 넘게 보여준 리더십은 솔선수범과 배려였다. 이강인은 이제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확실하게 따라가고 있다. 이강인의 변화는 단순히 인성적인 측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기를 복귀하는 눈 또한 냉철해졌다. 전반엔 상대의 수비가 거칠었고 힘이 있었다. 월드컵 전에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그의 분석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직시하는 리더의 덕목을 보여준다. 선수단 분위기를 읽고 동료를 챙기며 경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 이강인은 이제 축구만 잘하는 천재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로 진화했다.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 엘코이프와 PSG 포스트가 최근 이강인을 두고 이적 가능성은 없다 언터처블고 못 박으며 PSG 전술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한 배경에는 이러한 멘털적인 성장이 깔려있다. 기술은 선수를 유럽으로 보내지만 태도와 멘털은 그 선수를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이강인이 보여준 이 성숙함이 어떻게 유럽 무대, 특히 PSG라는 정글에서 그를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인정받게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전술적 이유와 현지의 시선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이강인의 성숙한 멘털이 그를 좋은 선수로 만들었다면 그를 위협적인 선수로 만든 것은 단연코 피치 위에서의 압도적인 전술 수행 능력이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 생제르맹 PSG는 점유율과 통제를 숭배하는 팀이다. 공을 소유하고 상대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전술적 기조에서 이강인은 단순한 부품이 아닌 엔진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강인이 PSG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이후 혹은 그의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PSG의 공격 루트는 직선적인 속도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창의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 러 프레시안은 최근 이강인의 플레이를 분석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탈압박 프레스 레지스턴스 능력은 리그앙 전체를 통틀어 탑티어라고 극찬했다. 실제로 이강인은 상대 수비수 2에서 3명이 에워싸는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지켜내고 반대편 빈 공간으로 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는 엘리케 감독이 추구하는 라파우살러 파우스 템포 조절의 미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임을 방증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전술적 다재다능한 versatility-이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오른쪽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펄스나인 포스코 가짜 9번 역할까지 소화했다. PSG 포스트는 부상 악재 속에서 엘리케 감독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상수는 이강인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강인의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 패스 성공률과 빅 찬스 메이킹 수치는 팀 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가 공을 잡으면 파리의 공격 템포가 살아나고 그가 침묵하면 팀 전체가 경직된다. 즉, 유럽 전체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화려한 드리블을 해서가 아니라 PSG라는 거대 클럽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술적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벤치에서 기회를 엿보던 도전자가 아니다. 그가 없는 PSG의 선발 라인업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이미 파리의 심장이 되었다. 사실 이강인이 파리에 입성했을 때 유럽의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비아냥 섞인 시선도 존재했다.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용 영입이다. 유니폼 판매원일 뿐이다라는 선수로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꼬리표들이었다. 실제로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은 킬리안 은바페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축구는 유니폼 판매량으로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가 아니다. 피치 위에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팬들의 지갑은 금세 닫히고 구단의 인내심도 바닥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누구도 이강인을 마케팅용 선수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실력으로 그 편견의 벽을 산산조각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흘러나온 뉴스들은 이강인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탈리아 세리에A의 나폴리를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위피 클럽들이 거액의 이적료를 장전하고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만약 PSG가 그를 상업적 용도로만 생각했다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그를 매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PSG의 대답은 단호했다. Not for sale, 판매 불가. 프랑스 유력지 레퀴프는 이에 대해 PSG는 이강인을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핵심 코어로 간주하고 있다. 이적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구단 수뇌부와 코칭 스태프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전력으로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과거 손흥민 역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초기 적응 문제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 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력으로 살아남았고 결국 런던의 왕이 되었다. 이강인의 행보는 그보다 더 빠르고 극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경쟁이 치열한 파리에서 그는 아시아인이라는 편견, 마케팅형이라는 오명을 오직 자신의 왼발과 축구 지능으로 걷어냈다. 이제 유럽의 축구 팬들은 한국에서 온 소년이 아니라 PSG의 플레이메이커를 보기 위해 TV를 켠다. 그가 보여주는 창의적인 플레이는 국경을 넘어 유럽 축구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상업적 가치는 그의 뛰어난 실력이 만들어낸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 본질은 그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미드필더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언제나 위대한 계승의 드라마였다. 차범근이 독일에서 개척한 길을 박지성이 잉글랜드에서 넓혔고 그 넓어진 길 위에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탑이 세워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탑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빛을 발하는 또 하나의 태양을 목격하고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축구의 대명사는 단연 손흥민이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레전드이자 대표팀의 영원한 캡틴으로서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탱해왔다. 그가 짊어진 에이스의 숙명과 주장의 무게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을 것이다. 팬들은 늘 걱정했다.
손흥민 이후 과연 누가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2025년의 늦가을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보여준 이강인의 활약은 그 오랜 걱정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다르다.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상대를 부수고 들어가는 창스비어이라면 이강인은 정교한 기술과 창의성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마법 마적이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들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닮아가고 있다. 가나전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인터뷰 동료를 먼저 챙기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그가 손흥민의 품격마저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 전체가 지금 이강인을 주목하는 결정적 이유는 단순히 그가 PSG의 주전이라서가 아니다. 그가 아시아 선수라는 한계를 넘어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도 경기 흐름 게임 플로우를 지배할 수 있는 오너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는 유럽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다르다. 그는 나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지휘봉을 휘두른다. 이강인이 걷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의 스포트라이트, 성장통, 벤치 멤버의 서름, 그리고 끊임없는 증명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이아몬드가 압력을 견뎌야 빛나듯 이강인은 PSG라는 거대한 압력솥 안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거듭났다. 손흥민이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황혼기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면 이강인 24PSG은 이제 막 가장 뜨거운 정오의 태양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선배가 묵묵히 닦아놓은 월드클래스라는 길 위에서 후배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다. PSG 팬들은 그를 사랑하고 엘리케 감독은 그를 신뢰하며 유럽 언론은 그를 경외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이제 안도와 희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손흥민이라는 전설이 있기에 든든했고 이강인이라는 미래가 있기에 설렌다. 유럽이 인정한 PSG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 이 타이틀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이강인을 이렇게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가 전 세계에 내놓은 또 하나의 해답 The Answer이라고.